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전문과인 신장내과의 토픽으로 다낭성 신종, 영어로는 Polycystic Kidney Diseas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내과 전문의도 있지만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 Polycystic Kidney Disease, 다낭성 신종이라는 것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다낭성 신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다낭성 신종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솔직히 1시간 여기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다낭성 신종이 있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1시간이라도 듣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면 다 안 들으실 거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의한테 가기 전에 이제 주치의로부터 해마다 초음파를 좀 받으시죠. 그 초음파에서 이제 신장 초음파를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그 신장 초음파를 하다 보면 물혹이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물혹이 이제 시스트인데요. 그 물혹이 하나, 두 개 정도 있으면 이제 그 물혹이 이제 심플 시스트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거지만 이제 컴플렉스 시스트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게 신장 암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초음파에서 그런 시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여러 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다낭성 신장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Polycystic Kidney Disease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신장내과로 리퍼럴을 받으셔서 오셔가지고 이제 좀 더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물혹이 있다면 사람들이 와서 물혹을 떼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물혹을 떼어내진 않고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 위험만 환자의 신장 그리고 생명에 더욱 위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걸 떼어내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 아니면은 그것과 연관된 다른 질병에 대한 이제 검사들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혈압입니다. 자, 다낭성 신장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장이 점점 악화돼서 이제 투석에까지 이르는데요. 지금 미국의 모든 투석 환자들을 보면 거기서 10%가 이 Polycystic Kidney Disease, 다낭성 신장으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지고 그렇게 돼서 투석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다낭성 신장이 되면 투석까지 안 가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혈압이거든요. 혈압의 문제인데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이 초반에는 고혈압이 없다가 점점 이제 고혈압이 생기고 점점 더 고혈압을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고혈압 조절을 해야 되고요. 다낭성 신종의 환자들이 고혈압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RAS 문제인데,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엑세스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혈압 호르몬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혈압 호르몬이 문제가 돼서 혈압을 막 올리는 이유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나트륨의 핸들링 과정에서 그 핸들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트륨, 소디움 리텐션이 되면서 그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그 다음 문제가 되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냥 의사를 보면 의사가 이제 알아서 약을 처방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ACE 이니비터나 ARB. 뭐 ACE 이니비터는 뭐 미국에서는 라이시노프릴, 이나나프릴 뭐 이런 식으로 PRIL이라고 끝에 되는 그런 약을 가장 많이 쓰고요. ARB 계통으로는 뭐 로살탄, 발살탄, 다이반이라고 나와 있죠. 뭐 이런 ARB 계열의 약을 제일 먼저 추천을 합니다. 그 후에 뭐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해서 뭐 베라파밀, 니페디핀 뭐 이런 종류의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뇨제도 쓰면서 혈압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대충 나열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보고 그걸 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자기 의사 아니 신장내과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각각의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약을 처방을 받으셔서 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에서 가장 이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가 있으면 미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환자의 가족력을 좀 봐야 됩니다. 환자분이 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의 진단을 받으면 그 가족 중에 갑자기 40대, 50대에 급사를 하신 분이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 이유가 브레인 애뉴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콩팥에만 물혹이 있는 게 아니라 간에도 물혹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혈관에 물혹처럼 이제 혈관에 그 애뉴리즘이라고 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뇌혈관에 생기면 그게 터지면 이제 뇌출혈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서 뭐 40대에 건강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돌아가셨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셨다. 이런 경력이 있으면 그 환자의 뇌를 CT 엔지오그램이나 MRI를 찍어서 그 애뉴리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럼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데요.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가족들도 그 다 검사를 해서 그 가족들의 신장이 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가 있는지 물혹이 많은지 뭐 자녀와 그 자기 피가 섞인 그 형제 자매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그 물혹이 발견이 되면 가족력이 뭐 그 젊은 나이에 급사를 한 사람들이 있거나 이제 뇌출혈이 한 가족력이 좀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뇌에 CT나 MRI를 찍어라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약간 레코멘데이션입니다. 뭐 언제 그거를 찍느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포함을 시키냐에 대해서는 조금 컨트로버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유전자병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영향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거를 진짜로 그만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뭐 각각의 개인의 의사마다 약간씩의 오피니언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의 진단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사분과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의 그 치료, 만성적인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게 혈압이고요. 그리고 짜게 먹지 않는 것들, 혈압 관리에 대해서는 또 왈가왈가 약간의 컨트로버시가 있는데 얼마만큼 떨어뜨릴 거냐, 뭐 120, 130을 떨어뜨릴 거냐, 뭐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120에서 130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게 그 이하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끔가다 이제 물혹이 너무 커지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제 환자 중에 뭐 몇 분은 너무 많은 낭종이 있고 너무 아파서 뭐
그 설거지 할 때도 15분 정도 서 있으면 너무 아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달리기 같은 거를 하면 너무 아파서 못 하실 수 있고, 뭐 그런데 이제 보통 일상 생활에서 그 생활하는 불편이 너무 있고 낭종이 너무 크다 보면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 하지는 않는 것이 현재 스탠다드입니다. 수술을 할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약이 없는데 신장내과를 왜 가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가끔가다 이제 환자들을 나중에서 보면 제대로 치료를 안 돼서 신부전증이 왔는데 신부전증에 대한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뭐 투석할 때나 보지 하셨던 분들은 투석하기 바로 직전에 오시면 다른 것들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가 어떻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투석을 하시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혈관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낭종이 여러 개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바로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거기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